안녕하세요. 편쌤의 이유 있는 한국사 이야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조선의 건국과 체제의 완성입니다. 조선의 건국은 고려 말 새로운 세력인 신지사대부가 성장했습니다. 이들이 성장한 배경은 무엇이냐? 권무세족과 불교사원의 농장 확대 및 농민 수탈이 심화되었던 사회였습니다. 이걸 배경으로 신지사대부는 성리학을 내세워서 불교의 폐해를 비판했었습니다. 이성계는 신진사대부와 함께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명과 친선을 도모했고요. 농민의 생활의 안정과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전법입니다. 과전법은 신진 관리에게 경제 기반을 마련해주는 법이었습니다. 성리학을 내세워 불교의 폐해를 비판했습니다. 과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전법은 관직 공무 대가로 경기 지역의 토지 수조권,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나눠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새 왕조가 개창됐습니다. 새 왕조 교체에 반대하던 정몽주를 등을 제거했습니다. 신하들이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새 왕조를 세웠습니다. 국호를 변경했습니다.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의 조선으로 국호를 바꿨습니다. 한양으로 천도했습니다. 유교 이념에 따라서 궁궐과 종묘동을 건립했습니다. 국가기틀의 확립. 국가기틀의 확립은 태조는 정도전 등 소수의 공신이 정치를 하였습니다. 왕자의 난이 발생했습니다. 이방원의 정도전과 세자를 등을 제거했습니다. 태종은 사병을 혁파했습니다. 공신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던 사병을 없앴던 것입니다. 군사적 장악을 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호패법을 실시했습니다. 인구를 파악했습니다. 재정을 안정화시켰습니다. 호패법을 통해서 인구를 파악했기 때문에 세금을 정확히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재정을 안정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교과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꾸만 제가 왜 교과서 외의 내용 다루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과서의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그걸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줄기를 알기 위해서, 그 흐름을 알기 위해서 교과서 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확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정치 구조의 대결. 정도전과 이방원의 대결. 조선의 정치 구조가 정도전과 이방원의 정치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이거에 따라서 조선의 정치 구조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원인을 보겠습니다. 정도전과 이방원 정치 구조.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이방원은 국왕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즉 재상 중심의 정치와 국왕 중심의 정치가 대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 왕조 600년간의 정치 구조를 만드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도전과 이방원의 대결 원인은 주도 세력의 정도전은 신진 4대부 관료였습니다. 이방원은 개국 공신과 왕자 세력 그리고 무장 및 측근이었습니다. 이들이 대결을 하게 된 원인은 왕의 계승이었습니다. 정도전이 여기에 끼어들었던 이유는 이성계는 후비 선덕 왕후의 아들인 이방석을 세자로 삼고 정도전을 스승으로 삼음을 통해서 이방석의 방패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방원은 억울했습니다. 이방원은 건국 과정에서 큰功을 세운 왕자였으나 세자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조선과 명의 외교적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명은 조선을 단순한 속국이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으로 경계했습니다. 조선은 건국 직후 명은 조선왕을 책봉을 주저하거나 거절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교적 갈등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잠재적 위협을 느낀 것은 계속 갔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냐? 심지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명나라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조선과 일본이 연합해서 명나라를 쳐들어올 것이라는 의심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명나라는 조선을 단순한 속국으로 본 게 아니고 잠재적인 위협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명은 표문 문제를 구실로 정도전 등을 소환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랬냐? 조선의 개혁 세력을 제거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조선의 힘을 약화시키려 했던 거죠. 명은 공물로 말 만피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기병 세력을 약화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즉 조선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조선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정도전 등을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정도전은 오히려 요동 정벌을 시도했습니다. 조선과 여진이 연합하여서 요동 정벌을 시도했던 것이죠. 정도전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여 왕족, 공신, 무인 세력이 요동 정벌 준비를 방해했습니다. 이방원의 반격 배경, 정도전의 요동 정벌 준비에 반발한 세력이 결집을 했습니다. 이들이 결집한 이유는 무엇이냐? 정도전 세력의 독주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반정도전 세력이 이방원 세력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도전 세력의 요동 정벌 준비를 조직적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방해했냐? 조선의 무력의 중심이 하나인 사병체제가 요동 정벌 준비에 방해 요인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병 때문에 방해받았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사병을 없애려고 하겠죠? 정도전은 요동 정벌 방해 요인인 사병 혁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정도전 세력의 반발을 더욱 심화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제1차 왕자의 난이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1차의 왕자의 난 배경, 이성계와 막내 아들이 이방석에 세자를 세웠습니다. 정도전을 지지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결국에 큰 공을 세운 이방원은 권력으로부터 소외를 받았습니다. 정도전 세력과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반정도전 세력의 갈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극대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요동정벌 추진과 사병혁파 추진입니다. 1차 왕자의 난은 왕자 간의 갈등 더하기 신권. 신권이 뭐냐? 아까 신하 중심의 권력이죠. 왕권 중심의 권력. 이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병력과 전투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방원은 사병을 약 1000에서 2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도전 측은 궁궐 수비군 병력이 열세였습니다. 기습군국을 했습니다. 방어에 미흡했습니다. 이방원이 기습으로 궁궐을 장악하고 정도전을 제거한 이방원은 태종으로 즉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원과 정도전의 권력 투쟁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의 권력 구조. 정도전이 조선을 세운 이유는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조선 경전과 경제 문갑을 통해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선을 세운 것입니다. 이방원은 왕권 강화를 통해서 국가 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둘의 주장은 전혀 상대적인 것이죠. 그 와중에 세자 책봉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성계는 후비 선덕왕후의 아들인 이방석을 세자로 삼고 정도전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이방원은 건국 과정에 큰 공을 세운 왕제였으나 세자에서 제외되는 등 정권에서 소외를 받았습니다. 정도전의 왕자 세력이 견제되었습니다. 정도전은 왕자의 사병 혁파를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왕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병을 혁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권과 국가 질서 확립을 위해서 사병 혁파를 시도했으나 이방원은 이것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과정은 정도전은 제거되고 남문 세력은 수청되고 이방석은 제거되고 이방본도 제거됐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복 동생들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 정도전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선덕 왕후 계열이 세력이 몰락했습니다. 이방석과 이방권이 이 선덕 왕후의 자식들이었잖아요. 태조는 충격으로 퇴위를 하였습니다. 정종이 즉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권력 투쟁의 본질은 무엇이냐? 정도전과 이방원의 세계입니다. 권력의 중심은 정도전은 재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원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체제는 신권 중심이었습니다. 왕권 중심이었습니다. 세자 문제에서 이방석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 또는 형제들이 이방원은 자신 또는 형제들이 지지받았습니다. 군사권, 왕자 사병을 혁파를 추진했었습니다. 군사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1차 왕자의 난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배경은 무엇이냐? 1차의 난 이후에 1등 공신에 책봉받지 못한 박호가 불만을 표했습니다. 정종 1년 동안 세자를 책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가는 왕위 계승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박호와 이방가는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불만을 품은 박호가 왕위 계승 문제에 불만을 품은 이방간을 부추겼습니다. 이방간과 이방원의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으로 일어났습니다. 2차 왕자의 난 당시 병력과 전투를 보고 있습니다. 이방원 측은 사병이 약 1000에서 2000명이었습니다. 방간은 1000명 미만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사병과 관군을 장악했습니다. 사병 중심이고 비밀 거병했습니다. 이방원은 이방간 토벌 후에 정종에게 양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1, 2차의 왕자의 난 이후의 변화, 태종의 정책입니다. 태종은 1,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사병이 자기한테 위협이 될 거라는 것을 느끼게 됐겠죠. 그래서 일단 그 자신이 사병을 협파하게 됩니다. 또 육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그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방원은 조선을 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정도전이 생각하는 재상 중심의 집권이 무너지게 되고 이방원이 추진하는 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됐던 것입니다. 이로써 조선은 600년 동안 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국가체제 확립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법제체제의 완성이죠. 이거의 물밑작업으로 세조는 국왕 중심의 정치를 강화했습니다. 집현정과 경연을 폐지시켰습니다.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했습니다. 국왕 중심의 정치.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했던 것도 누가 있었죠? 태종이죠. 세조는 재정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직접범을 실시했습니다.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직전법은 현직 관료용, 과전법은 전직 관료에게도 수조권이 주어졌던 거죠.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군사의 수를 늘렸습니다. 성종은 세조와 다르게 다시 집현전을 계승한 홍무관을 설치했습니다. 경연을 재개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했습니다. 이 경국대전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이것은 성문법 체제를 갖춘 것입니다. 성문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헌법을 만든 거죠, 이 당시에. 또한 유교적 법치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종 때 비로소 국가 제도가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가 제도 확립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 흐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진사대부와 실흥무인 세력을 중심으로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이들은 과제법을 실시했죠. 국호를 조선유라고 도읍을 한양으로 정했습니다. 정도전의 재상 중심의 정치와 이방원의 왕 중심 정치가 대립하였습니다.
이성계는 왕위 세습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이성계의 이방서 왕에 대한 왕위 세습과 정도전으로 지지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방원은 정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명나라가 조선을 견제했습니다. 조선의 세력을 약화를 시도했습니다. 명나라는 정도전의 소환과 공물로 만피를 요구했습니다. 조선은 당연히 반발하게 되죠. 정도전은 유동정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의 권력 집중을 우려한 반정도전 세력이 결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정도전 세력이 이방원을 중심으로 결집하였던 것입니다. 반정도전 세력이 유동정보를 준비를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도전은 이 방해 요인인 제거하기 위해서 사병혁파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불을 지폈는데요. 반정도전 세력이 사병혁파의 반발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1차의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정도전과 남은 세력이 축소되고 이방섭, 이방본이 제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방원은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왕자의 난에 대한 결과에 불만을 품은 박후와 이방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차 왕자의 난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방원이 승리를 통해서 권력 장악을 확정지었습니다. 왕자의 난을 재발하기 위해서 이방원은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사병을 혁파하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이방원은 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조선은 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조는 국왕 중심의 정치를 강화했습니다. 집현전과 경륜을 폐지하고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왕 중심의 정치를 더욱 강화했던 것입니다. 재정 안정을 위해서 직제법을 실시하고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부자 돌렸죠. 그 뒤에 온 성종은 세조와 같은 거를 추진하지 않았죠.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했지만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연도 제고했죠. 또 경국대전을 완성했습니다. 경국대전은 성무조 체제를 갖추고 있는 헌법과 같은 거죠. 이를 통해서 유교적 법치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성종에 이르러서 비로소 조선의 정치 체제가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선의 건국과 체제의 완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